안녕하세요. 유정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발기력과 허리 이 둘을 한 번에 떠올려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발기에 문제가 생기면 약부터 떠올리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아그라를 챙기거나 한약, 보조제, 온갖 건강식품을 시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 먹고는 있는데 효과가 잘 안 나요. 처음 한두 번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반응이 둔해지고 감각도 흐릿해져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죠. 아, 나이가 들어서 그래. 원래 이 나이면 이렇지 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기능은 단순히 나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전에 점검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허리입니다. 약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효과가 없을 때 허리 상태를 먼저 봐야 한다는 말, 너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진료실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60대 초반의 남성분이 조심스럽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앉으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죠. 선생님, 새벽에 감이 없어요. 자다가도 더 이상 반응이 없고 아침에도 느낌이 없어요. 약은 끊임없이 먹고 있는데 도통 돌아오질 않아요. 표정은 굉장히 무거웠고 말끝은 자꾸 아래로 떨어졌어요. 저는 먼저 그분의 앉은 자세를 봤어요. 의자 끝에 걸터 앉듯 앉아서 허리를 살짝 비틀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딱 보였죠. 아, 이건 허리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혹시 허리 안 좋으세요? 그러자 그분이 놀란 듯이 웃으셨어요. 허리요? 예, 디스크 수술 받은 지는 한 8년 됐고요. 요즘은 많이 앉아 있으면 찌뿌둥하긴 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분의 발기력 문제는 단순히 나이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혈관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걸요. 남성의 성기능은요, 아주 정밀하게 연결된 순환과 신경의 문제예요. 단순히 성기 하나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자극을 느끼고 그것이 척수신경을 통해 전달되고 혈관을 타고 음경해면체로 피가 흘러들면서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목에 뭐가 있느냐, 바로 허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요추, 그리고 그 아래의 천추, 골반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과 혈관이 음경으로 가는 주요 통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부위가 틀어지거나 압박을 받거나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성기까지 자극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수도관이 꺾이면 물이 약해지듯이 허리가 틀어지면 발기력도 약해지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몸에 쌓이면서 골반이 서서히 비틀어지기 시작해요. 문제는 그걸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척추는 중심축인데 이게 살짝만 틀어져도 양쪽 근육 밸런스가 깨지고 그게 고스란히 골반에 전달돼요. 그러면 좌골신경, 음부신경이 눌리고 혈류가 떨어지면서 성기능 저하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봅니다. 특히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분들, 그리고 다리를 꼬는 습관이 오래된 분들. 공통적으로 골반이 틀어져 있고 허리가 단단하게 굳어 있고 그와 함께 발기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세요. 이걸 한 번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허리를 다른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일부는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헬스장도 다니고 걷기도 하고 심지어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회복이 더딘 경우엔 대부분 중심이 빠져 있어요. 허리 근육, 골반적은, 장요근. 이 세 가지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피가 안 가니까요. 피가 도달하지 않으면 발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흥분해도 뇌가 자극을 줘도 신호가 허리에서 막히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내 허리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체크하셔야 해요. 허리에 손을 얹고 가볍게 좌우로 돌려보세요. 양쪽으로 똑같이 돌아가시나요? 어느 한쪽이 뻣뻣하거나 당기지는 않나요? 거울 앞에 서서 어깨 높이가 다른지 골반이 기울어져 있는지 보셔도 되고요. 무릎을 펴고 숙였을 때 한쪽 햄스트링이 더 당기거나 바닥에 손이 안 닿는다면 이미 요추 주변 근육이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이 발기력까지 함께 떨어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정말 허리랑 관련이 있을까?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실제로 어떤 구조로 연결돼 있고 어떻게 회복해 갈 수 있는지, 집에서도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수술도 약도 없이 되살아나는 감각이 있다는 걸요. 지금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 밤 자기 전에 한번 허리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허리를 돌보고 있는가? 나는 내 중심을 지키고 있는가? 그 중심이야말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아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성기능이라고 하면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생각해요. 음경이 단단해지느냐, 반응이 있느냐, 감각이 살아있느냐. 그런데 그 모든 출발은 사실 겉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겉은 결과일 뿐이고요. 그 전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우리 몸에서 발기라는 현상이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뇌에서 신호가 출발합니다. 그 신호는 척수를 타고 내려와서 요추, 그리고 청골을 지나 음부신경이라는 작은 통로를 통해 성기로 도달하죠. 이 경로 중 하나라도 막히거나 압박을 받으면 발기 반응은 약해지거나 지연되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요 경로가 지나가는 바로 그 자리가 허리, 정확히는 요추와 골반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허리를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남성분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선생님, 저는 하체 운동도 자주 하고요. 등산도 주말마다 해요. 근데 왜 감이 없죠? 그럴 때 저는 운동의 내용과 방향을 다시 묻습니다. 단순히 걷거나 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장요근이에요. 이 장요근은 허리 앞쪽, 골반 속 깊은 곳에 붙어 있는 근육으로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계속 짧아진 상태로 굳어 있게 돼요. 오래 앉아 있는 분들, 특히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장요근이 완전히 짧아져 있고 이로 인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허리의 곡선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척수에서 내려오는 신경신호가 음부신경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결국 감각과 반응이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은 72세였어요. 평소에 걷기도 하고 등산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성욕도 줄고 발기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처음엔 단순히 남성 호르몬이 줄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고 호르몬 주사도 몇 차례 맞으셨대요.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결국 저를 찾아오신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간단한 검사 몇 가지를 해봤어요.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들어보게 했을 때 오른쪽은 부드럽게 올라가는데 왼쪽은 45도만 올라가도 허리와 엉덩이에 당기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또 의자에 앉은 자세를 봤더니 왼쪽 엉덩이에 무게를 실은 채 허리를 삐딱하게 기울이고 계셨어요. 전형적인 골반 비대칭과 요추 압박이 있는 자세였습니다. 그분께는 운동보다도 먼저 골반과 허리를 바로잡는 간단한 루틴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딱 10분이면 되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시고 자기 전에도 한 번만 더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시고 허리를 비트는 동작이나 의자에 오래 앉는 자세를 잠시 줄이시라고 권유했죠. 3주 뒤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상하게 감이 다시 돌아와요. 자다가도 반응이 생기고요. 예전처럼 뻣뻣한 느낌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저는 역시 허리가 먼저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무슨 특별한 기법이나 고가 치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허리를 펴고 골반을 정렬시켜주는 아주 기본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게 몸의 힘이고 자연의 회복력이에요. 성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잃었다고 느끼는 감각이나 반응은 대부분 망가진 것이 아니라 막힌 것이에요. 뇌는 여전히 자극을 만들고 있고 성기는 그걸 느낄 준비가 돼 있는데 중간에 있는 허리, 골반, 신경, 근육들이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풀어야 할 건 약이 아니라 근육이고 수술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혹시 지금도 앉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허리를 한번 펴보세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척추를 곧게 세워보세요. 좌우 엉덩이에 체중이 균등하게 실려 있는지도 느껴보세요. 이 작은 인식이 큰 변화의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단 10분 허리와 골반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시 살아나는 감각을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변화들을 수없이 봐왔고 그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 허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료실 밖에서도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자주 알려드리는 방법인데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오로지 거울 하나면 됩니다. 거울 앞에 서서요. 내 어깨 높이가 같은지 먼저 보세요.
많은 분들이 양쪽 어깨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한쪽이 지나치게 내려가 있거나 올라가 있다면 이미 골반 쪽이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죠. 다음은 골반입니다. 바지를 입고 허리띠 라인을 보면 알아요. 허리띠가 왼쪽은 올라가 있고 오른쪽은 내려가 있다면 척추나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걸을 때 유독 한쪽 발이 먼저 나가거나 다리 길이가 다르다고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누워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무릎을 천천히 좌우로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때 한쪽으로는 부드럽게 가는데 다른 쪽은 중간쯤 가다가 멈칫하거나 당긴다면 골반 주변 근육이 뭉쳐 있거나 비대칭이라는 신호입니다. 특히 왼쪽이나 오른쪽 햄스트링, 즉 허벅지 뒤쪽 근육이 유난히 뻣뻣하다면 그쪽 골반이 앞으로 당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 부족이 아니라 신경과 혈류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또 앉아 있을 때 다리를 자주 꼰다면 이미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보완하려는 몸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결국 이렇게 틀어진 자세가 반복되면 신경이 눌리고 혈류가 차단되고 발기력도 차츰차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내가 틀어졌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뭘 해야 하죠? 이럴 때 저는 딱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려요. 매일 10분, 딱 10분만 투자해서 허리와 골반을 여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건 남들 보여주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오직 본인을 위한 굉장히 사적인 루틴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라도 할 수 있는 동작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요근 스트레칭입니다.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다리를 앞으로 꿇어 세운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 골반 앞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자세를 좌우 각각 30초씩만 해보세요.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굳어있던 골반 앞 근육이 열리면서 혈류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브릿지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단순해 보여도 이게 골반 저근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자극해줘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올리고 내쉬면서 내리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보세요. 세 번째는 케겔 운동의 변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은 여성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남성에게도 똑같이 중요해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그 순간 항문을 안으로 조이는 느낌을 주세요. 배나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오직 항문 안쪽만 집중해서요. 이걸 하루 3번 10초씩만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골반 안쪽의 자극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루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익숙한 동작들이라 이걸로 될까? 싶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매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수없이 봐왔어요. 특히 처음엔 이거 그냥 기분 탓 아닌가요? 라고 하시던 분들이 몇 주 뒤에 조용히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 자다가 감이 돌아왔어요. 아침에도 다시 반응이 있고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같이 미소가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을 먹는 건 결국 회복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회복이라는 게 꼭 병원에서 주사 맞고 처방받아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내 몸을 스스로 돌보는 작은 습관 하나, 자세 하나, 움직임 하나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해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내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영리하고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다만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약이 답이 아니라면 이제 허리를 바라볼 차례입니다. 그 중심이 풀리면 그 아래로 이어지는 감각과 자극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성기능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단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덜 뻐근하다, 엉덩이 근육이 조금 풀린 것 같다, 이런 작은 느낌에서 시작하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자다가 새벽에 다시 반응이 오는 걸 느껴요. 그 반응이 꼭 성적인 자극이 아니더라도 몸속 깊은 곳에서 살아있다는 느낌, 감각이 돌아오는 그 느낌.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순간을 여러 번 지켜봤어요. 대단한 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닌데 매일 10분 오로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던 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얼굴빛이 바뀝니다. 말투가 달라져요. 예전엔 눈을 자꾸 피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은 눈을 맞추고 웃으세요. 선생님,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말 저는 가장 반가워요.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있어요. 68세 남성분인데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대요. 아내와도 예전처럼 대화가 줄고 잠자리도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졌고요. 그러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조카 사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허리 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때 문득 내 허리는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고 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제 영상을 보셨고 진료실을 찾으신 거죠. 그분은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앉는 자세가 한눈에 보일 정도로 한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대화 도중에도 의자에서 자꾸 움직이고 허리를 기대고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어 보이셨어요. 운동은 안 하셨냐고 물었더니 예전엔 골프를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허리 당김 때문에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매일 10분만 해보세요. 아내랑 같이 해도 좋고 혼자 하셔도 됩니다. 운동이라기보단 몸을 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브릿지와 장요근 스트레칭, 케겔 운동을 하셨고 딱 한 달 뒤 다시 오셨어요. 앉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깨가 펴져 있었고 무엇보다 말투에 힘이 생겼더라고요. 요즘은 아내랑도 말이 조금씩 다시 트여요. 전엔 제가 자꾸 피하게 됐거든요. 아무 말 안 해도 느껴지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잠자는 척하고 자꾸 회피했는데 요즘은 다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단지 발기력이 돌아온 것보다 더 큰 변화라고요. 몸이 회복되면요, 마음도 조금씩 달라져요. 스스로를 긍정하게 되고 예전에는 외면하던 대화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생겨요. 저는 그게 성기능 회복의 진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처음 오셨을 때 단지 전립선 문제로만 알고 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소변 줄기도 약해지고 가끔 찌릿한 느낌이 있어요. 병원에선 전립선이 커졌다고 하던데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 크기는 나이에 비해 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골반저근의 긴장도와 허리 주변 근육의 비대칭이 더 눈에 띄었어요. 특히 음부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에 압박이 있었죠. 그분은 골프도 좋아하고 걷기도 많이 하셨지만 정작 허리를 푸는 동작은 거의 안 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복근 운동만 반복해서 허리를 더 조이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그분께 복근보다 먼저 허리 그리고 골반을 여는 루틴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어 하셨지만 2주쯤 지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변 줄기가 조금 굵어졌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고요. 물론 이런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건 단순히 전립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허리와 골반의 흐름이 회복되면서 신경 자극과 혈류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을 보면 늘 느낍니다. 우리의 몸은 정말 연결돼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조금만 다뤄주면 몸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운동 말고 그냥 약을 세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약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약은 자극을 대신해줄 뿐이지 회복을 대신해주진 않아요. 약으로 단기적인 반응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반응이 지속되지 않으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결국 자연스러운 감각은 멀어지게 돼요. 그때가 되면 약 없이는 반응이 어려워지고 부작용이나 내성의 벽에 부딪히죠. 반면에 몸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루틴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근본부터 다시 세우는 길이에요. 저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오래 갈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 원하시나요? 반응만 만들어주는 약간의 자극인가요? 아니면 다시 돌아오는 자연스러운 감각인가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돌아오는 순간 그것만큼 강한 확신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감각은 허리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중심이 풀려야 그 아래로 이어지는 모든 흐름이 살아나고 결국 당신의 자신감도 함께 돌아옵니다. 이건 단지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이고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해요. 저는 그걸 너무도 많이 봐왔기에 오늘도 이렇게 허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바뀌는 건 정말 사실이에요. 처음엔 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었고 발기력이 회복되면 좋겠다는 기대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이 바뀌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단순히 몸이 좋아졌다는 증거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요. 자신감이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묵직한 에너지, 등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느낌.
예전엔 무심코 지나치던 아내의 말투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고 스스로 자꾸 피하던 대화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맞장구치게 되고 침묵이 당연하던 잠자리에서도 조심스럽게 손을 얹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건 기술이나 약이 만들어낸 반응이 아니라 내 몸에서부터 시작된 진짜 변화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자신을 포기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곤 해요. 이 나이엔 원래 이런 거지, 예전 같을 순 없지, 안 해도 별 기대 없을 거야, 이렇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대를 버린 건 아내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 자신이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상대도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순 없거든요. 부부라는 건 결국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거지만 그 걸음이 멈춘 이유가 몸 때문이라면 다시 걷기 위해선 그 몸부터 회복해야 해요. 허리를 펴고 중심을 바로잡고 피가 돌게 하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이 필요 없는 감각의 언어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저는 가끔 환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나누신 게 언제였어요? 그러면 다들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다가 고개를 떨구세요. 글쎄요, 3년 전? 5년 전?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시간의 온도가 남아있어요.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을 뿐이지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의 감정을 잊지 않고 계시거든요. 몸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가둬버린 건데 그걸 다시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허리라는 사실을 알면 다들 신기해하세요. 정말 이걸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던 분들이 몇 주 후엔 선생님 그 말이 맞았어요 라고 바뀌어요. 저는 그 말이 들릴 때 가장 뿌듯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허리를 지킨다는 건 단지 척추를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삶의 중심을 돌본다는 의미고 그 중심을 통해 다시 관계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발기력은 단지 성기능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하게 순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그리고 그 순환의 출발점은 허리와 골반입니다. 이곳이 다치면 피가 돌지 않고 신경이 죽고 감각이 사라져요. 하지만 이곳을 다시 열면 순환이 시작되고 자극이 살아나고 내가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파트너와 나누는 눈빛에 부끄러움이 아닌 따뜻함이 느껴지시나요? 이 질문에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보세요. 허리에 손을 얹고 내 몸의 중심이 어떤지 느껴보는 것부터요. 앉는 자세를 바르게, 걷는 보폭을 균형 있게, 누워서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골반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쌓이면 몸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점이 바로 이 허리, 당신의 중심입니다. 어떤 약보다 강한 건 스스로를 돌보는 힘이에요. 어떤 치료보다 깊은 건 내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감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발기력을 되찾는 진짜 비밀은 허리에서 시작된다고. 그리고 그 허리는 단지 몸의 축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가장 단단한 뿌리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당신, 오늘 밤 자기 전 침대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아주 조용히 말해보세요. 고생했어. 이제 다시 나를 돌볼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몸은 그 말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잊고 있던 감각이 조용히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도 반드시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